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심사를 해요. 저도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있을 때 이 심사위원으로 위원회 1년간 관여했었어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형기, 즉 얼마나 복역을 했는지와 교정 성적, 즉 교도소에서 얼마나 잘 지냈는지겠지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5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어요. 가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고 해요. 신속하네요. 다음에는 가석방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석방의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예요. 다만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즉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와 10년 중 작은 것을 지나면 형을 다 마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석방을 받으면 가석방 기간 중 보관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가석방의 실효는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중하게 처벌받아야겠지요. 가석방은 이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취소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가석방된 사람은 조심조심 살아야겠지요. 가석방을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다음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 되어요. 원칙은 가석방 기간, 즉 남은 형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형기의 3분의 2 정도로 맞춰야 가석방 된다고 해요. 그리고 50 내지 59%를 마친 일반인이 가석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가석방이 가능한 형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데 비해 실제 가석방형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높으신 분들을 빠르게 석방하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실제로 가석방 리스트에는 50%를 채우지 않고 석방된 높으신 분들이 자주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정치인이나 재벌 등의 경우에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어요. 가석방도 제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니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최근에 제가 유류분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설명은 조금 복잡한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별도의 증여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제1회인 최땡철님이 취득한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상대방인 형제들의 청구가 2억 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경험이 상당히 되고 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건도 많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는 꽤 드물기 때문에 저도 아주 많이 파기환송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건에서 승소를 해서 너무 기쁘고요. 최땡철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사인증여가 인정된 승소 사례 설명드릴게요. 유언은 오래전에 설명드렸지만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그것이 하나라도 흠결되었다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모친이 연로하여 그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쓰지는 못했고 일부만 자필로 썼어요. 그렇다면 그 유언장은 당연히 효력이 없고요. 다만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어도 사인증여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은 것인데 저희가 잘 주장 입증을 해서 재판부에서는 현명하게 사인증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재판부가 조금 까칠하게 하셔서 걱정을 했는데 결과는 역시 좋게 나오네요. 강땡식 선생님 축하드리고 2심에서도 더욱 열심히 해보겠습니다.